네, 최근 배우 박용식 씨가 캄보디아에서 폐혈증에 감염돼 사망했는데요. 또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새로운 슈퍼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감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닮은 꼴 배우로 잘 알려진 박용식 씨가 이 캄보디아에서 폐혈증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원인균이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균입니까? 원인균은 버콜데리아 슈도멜레이라는 균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나 호주 북부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물에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감염이 되면 잠복 기간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2, 3개월까지 갈 수 있는데 심한 폐렴이라든지 폐혈증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외여행 중에 폐혈증으로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폐혈증 자체는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장티푸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균성 설사나 또 이런 유비저 같은 균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는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댕기열이라든지 또 황열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상당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휴가철인데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 밖에 감염을 좀 주의해야 할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름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기맥의 질환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말라리아라든지 황열, 댕기열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행자 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염,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질환마다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장기간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는 국가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 미리미리 알아보고 예.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 좀 하고 가는 게 좋겠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행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보통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환들은 되도록 한 달 전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 달 또는 2달 전쯤에 해외 여행자 클리닉이나 감염내과 선생님들 만나서 그런 치료를 받고 필요한 준비물이 어떤 건지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갈 때 모기맥의 질환이나 진드기맥의 질환들 같은 경우는 모기 기피제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방충망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실제로 가셨을 때는 물에 의한 감염들이 많으니까요. 생수 같은 것들이 반드시 구입해서 드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음료로 인해서 많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또 먹는 음식을 참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최근 인도에서 또 부상을 당해서 돌아온 환자에게서 신종 슈퍼박테리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카바페넴의 내성을 지녔는데 지금까지 63명의 환자가 감염됐다고 들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따르면 감염은 아니고 보균 환자로 보이고요. 네. 주로 상처라든지 대변에 보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유입 이런 박테리아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나라가 그만큼이나 외국이랑 교류가 많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병원 안에서 여러 감염 관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것들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냥 이런 균들이 아예 그냥 일반화되는 것들을 막는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이러스도 점차 발전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항생제 내성을 지닌 바이러스 혹시 전염이 되진 않을까 불안감이 큰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나 주의를 더욱더 기울여야겠죠? 일단은 이런 항생제성 박테리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중증 감염을 입원한 환자들이 항생제를 많이 쓰면서 보균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그런 중증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는 필요하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면역 상태를 기르기 위한 상태들 그리고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평소에 본인의 건강을 신경 쓰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발견된 슈퍼박테리아 말고도 항생제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가 속속들이 또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박테리아 변종을 막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첫 번째는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기준 또 합리적인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항생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쓰고, 그다음에 적정한 기간을 지켜야 되고요. 또 쓰지 않아야 될 경우 쓰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항생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써야 되는 시기를 제대로 안 쓰고 끊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이제 항생제에 대한 너무 이제 선호도가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 쓰려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의사의 처방하에서 정확하고 또 정확한 기간 동안 항생제를 제대로 쓰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생제 오남용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